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 법령이 길어서 짧게 줄여서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령과 관련해서는 일단 용어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어 정의를 먼저 하자면 정신질환자,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 이런 정신질환 장애로 인해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따로 용어 정의가 나오진 않지만 간단한 정의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 너무 뻔한 얘기 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험에 나왔던 적은 별로 없지만 이런 간단한 정의도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시설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시험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빨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큰 틀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정신건강에 관련한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증진시설인데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일컫는 곳이에요. 그 다음 정신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의료기관은 병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한 기관. 이 의료기관에 대한 여러분이 법령을 배웠기 때문에 의원, 병원급이 이 의료기관이라는 거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재활시설도 역시나 시험에 나왔었어요. 최근에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이게 포인트죠.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 그래서 이 부분이 딱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정신재활시설 다시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누가 수립하냐?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다는 거고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대부분의 기본 계획은 보통 5년이에요. 그래서 5년이란 기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 계획인 경우 대부분 5년이다 알고 계시면 이 5년이란 숫자를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태조사는 역시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정신질환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역시나 5년인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 전문요원 크게 4인으로 구분하는데요.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 그래서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4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언급드려요. 앞에 정신건강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아주 오래전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호 및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면 후견인 또는 부양 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된다 해서 이 보호 의무자가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지만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결정이 안 되는 사람 이 앞에 P자가 붙게 되면 본인의 의사결정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P자가 붙으면 절대 본인 스스로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겠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고요. 미성년자 당연하죠. 행방불명자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 의무자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추가적으로요.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역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기 때문에 굳이 빨간색으로 표시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 입원의 종류죠.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입원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자의 입원이 있는데 당연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원하는 거예요. 정의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해 자의로 입원. 그래서 자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자의 입원을 한 사람에게 대해서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하고, 이 2개월마다가 시험에 종종 나왔었습니다. 퇴원 의사를 2개월마다 확인하고 신청한 경우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돼요. 그리고 동의 입원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입원. 이 경우는 자의 입원과 조금 다르지만 본인 스스로 입원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요. 인지하고 있는 경우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때문에 동의 입원이라는 입원 종류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 퇴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역시나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지만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바로 퇴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 신청한 경우에는 전문의 진단 결과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이라는 기준 동안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하셔도 괜찮겠죠. 역시나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의 입원이나 동의 입원이나 본인의 어느 정도 의사가 반영됐기 때문에 둘 다 퇴원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는 거고 2개월마다 퇴원 의사 확인해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동의 입원의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 동의 없이는 바로 퇴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72시간이라는 기준만 추가적으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보호 입원인데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보호 입원이라고 해요.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한 경우에 이 보호 입원이 가능한데 이 보호 의무자도 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선 순위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고 혹시나 보호 의무자가 1명밖에 없으면 이 1명의 동의로도 입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보호 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2주라는 기준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주간 진단한 결과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에 일치되는 소견이 있으면 이렇게 보호 입원을 시킬 수 있어요. 입원 기간은 최초 입원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원할 수 있고요. 이후 1차 입원 기간 등 연장은 3개월 이내. 그러니까 한 번 3개월 하게 되면 그 다음 연장은 3개월이고요. 그 이후 연장할 때마다 6개월이라는 거죠. 퇴원 여부는 2명의 의사가 소견이 일치 시에만 퇴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런 디테일을 외우시는 것보다 여러분 시험에는 이 정의가 시험에 더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디테일보다는 이 큰 틀에서 정의를 먼저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행정입원도 역시나 시험에 나왔었어요. 행정입원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인데요. 쉽게 지자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입니다. 보시면 경찰관이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큰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경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괄호 안에 정신과 전문의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신질환자를 발견했을 때 혹은 경찰관이 이러한 보호 신청을 이 두 사람에게 했을 때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자체장은 진단을 위해서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2주의 범위 내에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2주 동안 이 진단을 위한 입원을 시킬 수 있고요.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증상에 대한 진단을 내리게 되면 이 진단 내용을 다시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아니지만 보호 입원의 경우에는 기관이 달랐어야 됐지만 여기서는 기관이 굳이 다를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의 2명에게만 진단을 내리게 하면 돼요. 그리고 지자체장에게 통지하게 되면 이 통지 내용이 2명의 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렸다면 지정정신의료기관에 3개월 동안의 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지자체장이요. 그래서 3개월이란 기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원 연장의 경우에는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과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입원 연장 심사를 득해야 되고요. 입원 연장 이후 3개월, 그 6개월마다 앞에 보호 입원과 똑같죠. 처음 3개월, 그 이후 3개월, 그 후에는 6개월마다. 그래서 보호 입원과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디테일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행정 입원에 대한 정의와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중요시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응급 입원인데요. 응급 입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음. 그래서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이 급박하다는 게 포인트예요. 상황이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 상황에서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거죠. 그 범위가 3일이라는 거죠. 3일. 3일간의 응급입원 상태에서 진단을 받고 퇴원 여부가 결정되면 퇴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입원이 결정이 나면 위에 행정입원처럼 행정입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역시나 이런 정의 위주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대면 진단 유효기간이에요.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유효기간은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원의 종류는 여러분 시험에 최근에 자주 출제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 디테일한 내용에 들어가면 굉장히 암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이 외우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외우실 분들은 제가 알려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정도로만 입원의 종류를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생각보다 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을 외우시면서 괜히 헷갈릴 바에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암기하시고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풀어도 충분히 여러분 시험은 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벌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여러분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이 정신보건 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요청하자마자 퇴원시켜야 했었잖아요. 지체 없이. 그런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고요.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한 자,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 등을 하거나 시설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 이런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항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한 자,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게 노동을 강요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거고요.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역시나 3천만원 3년 이하 징역. 이 정도가 여러분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추려본 내용인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